안녕하세요. 도비코인의 도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RWA인데요. 현 시점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된 것처럼 이제부턴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없어선 안 되는 기술이 될 거예요. 블록체인의 필수화와 더불어 투자 시장의 RWA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이미 블랙록과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들은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RWA화를 진행 중이고 벌써 주식시장의 RWA화의 규모는 150조 달러에 이르렀어요. 이제 이 RWA는 블록체인 산업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RWA화란 무엇이고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과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차트 분석까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RWA란 리얼월드 에셋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큰 금액으로만 매수가 가능했었던 국채와 부동산 그리고 원유나 미술품 등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적은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서 기업처럼 큰 금액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도 적은 돈으로 국채와 같은 투자 목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선 최소 $1000, 한화 15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 RWA화가 진행되면 미국 채권을 $1부터 원하는 만큼 구매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비상장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이 아닌 기업들만 투자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얼마 전 비상장 주식 시장을 RWA화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상장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쪼개 투자를 진행하는 게 기업이 아닌 개인이어도 투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투자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로빈후드도 디파이 생태계에서 미국 주식 토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 토큰화 3단계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켰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켰고 로빈후드는 현재 RWA의 대중화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은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부분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죠.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구매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RWA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잘 팔리면 미국의 국채도 잘 팔리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는 전 세계 신흥국들의 코 묻은 돈까지 모조리 다 흡수할 계획이고 그렇게 흡수한 돈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몰아줄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잘 되면 트럼프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커진다는 건 블록체인 산업, 즉 암호화폐 시장도 커진다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혁신에는 버블이 따라오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메타버스 ETF가 상장됐지만 정점을 찍고 얼마 안가 미친 듯이 폭락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ETF가 상장되며 정점을 찍고 또 미친 듯이 폭락했죠. 2008년 부동산 ETF 상품이 상장되며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너도 나도 옆집 아줌마까지 모두 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폭락했죠. 사상 최악의 버블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새로운 투자 상품이 상장되고 모두가 이건 혁신이라며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 때 그때가 버블의 정점이고 그때가 가장 고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AI 에이전트와 더불어 이 RWA화 때문에 블록체인 버블이 찾아올 거예요. 버블은 무섭지만 이 거품이 언젠간 꺼진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하면 더 이상 무섭지 않죠. 버블에 올라타야 돈을 법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에 이상 징후들을 감지하고 그때 발을 빼면 버블은 우리에게 큰 돈을 벌어다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현재 유동성 사이클이 약간 바뀌었어요. 여전히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12월부터 긴축을 중단할 거라고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죠. 기업들은 연말 실적을 위해 우선은 위험자산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며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이르렀어요. 연준이 레버리지를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 시드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불려내야 다음 시즌 때 버블에 올라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 시작해 볼 건데요.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26K 신고점에서부터 한 36%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여기 이제 빠지고 있는 거에만 너무 몰두되시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실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반등이 나올 건지 그거를 이제 찾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즌 종료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중국 관세 이슈를 시작으로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연말 실적 때문에 기관 자금도 이제 많이 빠진 상태고 그런 이제 어떤 재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드라마틱하게 하락세가 나와준 것 뿐이지 이게 시즌 종료다.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정말 감정적으로 이제부터는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 추세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 74K 구간. 이걸 이제 날봉으로 좀 보면은 지금 이 74K 구간은 지금 이 매물대를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이게 지금 확인해 보면은 한 250일 정도를 여기서 계속 이제 횡보를 했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구간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 이렇게 세 구간이 있어요. 특히 이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자리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109K 때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매도 진행할 때 이 지켜줬었던 자리가 여기가 이제 74K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 손실 보고 나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뚫고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세력들이 사서 올린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단단한 매물대다. 이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재료가 있어야 되냐면 전쟁 같은 거. 전쟁이 나거나 그런 뭔가 관세보다 더 커다란 이슈가 나왔을 때 커다란 재료가 나왔을 때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 뭐든지 100%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74K를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은데 이 반등도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중국 관세 이후로 빠진 게 일자로 그냥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이 없이 거의 쭉 빠졌죠. 일자로 이렇게 쭉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자로 다시 올라가 줄 수도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일자로 빠진 만큼 지금 이쪽에 매물대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거래가 뭔가 많이 이루어진 자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항의 역할을 또 할 텐데 지금은 일자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 저항이 없는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1시간 봉으로 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조금 애매하게 조금 비비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차트가 여기서 조금 횡보식을 하면서
사방으로 살짝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망치실 게 아니라 저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시는 게 훨씬 확률이 좋고, 이번에 나올 반등은 이게 크게 쏟아져 내린 만큼 굉장히 크게 또 반등도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놓치면 안 되는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101K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그 중국 관세 때문에 내렸을 때 여기 보시면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가 여기서 차트를 어거지로 이제 쏟아 내렸는데 그 쏟아 내리는 거를 여기서 바로 받아 먹어서 받아쳐서 올렸기 때문에 캔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선을 여기 연장해서 이렇게 보면 이 100일 라인 구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매물대도 조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구간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101K 라인까지는 지금 매물대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항 라인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101K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릴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여기서 당장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지금 볼린저 밴드랑 이평선 둘 다 맞닿아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지션 잡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당장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4K 부근, 이 74K 부근 여기까지 오는 거 보고 이 74K 부근을 찍고 여기서 힘받아서 반등을 줄 때 그때 들어가시거나, 혹은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를 갑자기 찍고 이평선을 뚫고 갑자기 매수세가 더 붙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지향을 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드는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좀 있는 자리에서는 저는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리스크를 조금 덜어내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74K 지점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101K 라인까지 지금 수익률이 27%거든요. 근데 이 여기 아까 이 밑에 매물대 안으로 만약에 차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5%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그냥 손절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27%와 5% 비교가 안 되죠, 손익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 조금 더 내려오는 거를 차분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숏보다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률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